자, 두 번째 이제 공부할 것은 삼각비를 먼저 공부할 거예요. 이 삼각비를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 포인트를 먼저 설명해 주면, 우리가 삼각함수 할 때 놓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종류는 한 종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도는 일치해야 됩니다. 자, 요때만 연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요거를 알고 요 중심에서 이제 강의를 보면 너무너무 쉽고요. 그 다음에 저 내용을 모른 채 강의를 들으면 결국엔 중심이 없으니까 문제 자체를 풀 때도 어렵고 설명을 들어도 그냥 이해만 할 뿐이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요거, 종류는 몇 종류? 한 종류. 그리고 각도는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합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삼각비라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다가 C하고 A하고 B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만약에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각도가 없다면 이게 되는 거야. 각도가 없다면.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피타고라스 정리구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이걸 통해서 변의 관계를 풀어주시면 돼요. 다만 현재 보는 것처럼 기본적인 식은 하나인데 문자가 3개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하나의 값만 준다 라고 하면 나머지 2개의 값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쓰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출제자들은 반드시 나한테 길이를 반드시 2개를 줄 거다 라는 것을 알고서 공부해 줘야 한다. 그래서 만약 나한테 5하고 3을 줬어. 그럼 우리가 4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하고 4를 줬어. 그럼 5를 알 수 있고요. 5하고 4를 주면 3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3변의 길이를 주는데 3변 중에서 2개의 변을 주고 나머지 하나 값을 구해와라 이렇게 설명할 거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각도를 준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세타라는 값을 입력한다면 그럼 여기에 C, 그 다음에 A, B가 되겠죠. 자, 요때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삼각비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 비례식 같은 거 공부 많이 해봤겠지만 요 비례표를 한번 살짝 볼게요. 살짝 오른쪽 와서 우리가 A 대 B는 C 대 D라는 과정을 공부합니다. 비례식을.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내항끼리 곱한 것은 외항끼리 곱한 거와 같다. 이렇게 공부하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분의 B라는 것은 C분의 D다 라는 거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C분의 A 또는 A분의 C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B분의 D와 같다. 이런 걸 공부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요걸 우리가 고1 때 배우는 과정에서 유리 함수에서 배우는 유리식인데 이걸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것이 왜 이렇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간단한 게 우리가 보통 1대 2가 같은 말이 2대 4, 3대 6, 4대 8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말 뜻 자체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비례를 다 아는데 그거를 정리를 못한 것 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이것은 철저히 곱관계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2배를 하면 뒤에도 2배 해달라는 뜻이고 앞에서 3배를 해주면 뒤에도 3배, 앞에 걸 4배 해주면 뒤에 것도 4배 해달라라는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A 대 B는 C 대 D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가 A 대 B야 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말하면 앞에다가 K배를 곱했다면 뒤에도 K배를 곱한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자가 총 몇 종류야 하면은 3종류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 3종류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상등을 만들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자가 다 나오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ABK, 이렇게 하면 ABK.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첫 번째 과정은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는 이유가 바로 그 상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표현한 과정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K가 있고 여기 K가 없어요. 그럼 K를 없앴으면 좋겠어. 그럼 곱셈이니까 나눗셈 하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A분의 B라는 것은 AK분의 BK 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과정이 바로 이 두 번째 과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내가 왜 K를 없애? A 없애고 B 없앨 수 있잖아. 맞아. 그래서 A분의 AK라는 건 B분의 BK와 같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비례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알고 나면은
되게 쉽네? 하지만 몰라서 잘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개의 공식을 배웠을 때 중요한 건 말이다. 이거 언제 써먹어?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것은 철저하게 연산할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값을 구하고 싶어 할 때 쓰는 게 이 비례식인 거야. 자, 그렇다면 현재 요 2번과 3번은 뭐냐? 바로 표현입니다. 표현.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해석하는 용도로서 표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거는 보면 무슨 모양이냐면 분수꼴이에요. 분수꼴이지만 진실은 뭐다? 아, 이건 비례 설명이구나. 몇 대 몇이라는 설명에 대한 표현법인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변화율, 일명 기울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이 우리가 추후에 수투를 공부할 때 바로 미분 과정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과 학생들 중에서 기하 공부하시는 분들은 바로 벡터를 활용할 때 이 표현을 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더불어서 우리가 이 표현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삼각비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삼각형의 비율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삼각형의 비율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비율 표현을 뭘로 할 거야 하면은 이렇게 분수꼴로서 나는 비율을 설명할 거다 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2분의 1이라는 값이 있다면 현재 이것에 대한 해석도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값을 질문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냥 0.5야 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과정이고요. 만약에 이게 연산으로 따진다면 뭐야 라고 한다면 이때는 연산으로 따진다면 이것은 바로 1 나누기 2다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요 앞에 비율값 2분의 1, 비례값 2분의 1, B가 2분의 1이야. 여기서 비율을 설명한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대2 혹은 2대1을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삼각비는 바로 이 표현을 쓰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이 있으면 이 비율값을 표현하는데 변이 몇 개야? 라고 하면 변이 총 3가지가 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개를 가지고 2개, 2개, 2개 짝 지어줘. 그러면 첫 번째는 나는 빗변분의 높이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예요. C분의 B,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사인 세타는 뭐야? 라고 하면 바로 C분의 A,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젠트, 그러니까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그 마지막에 하는 것은 밑변과 높이. 탄젠트 세타는 바로 A분의 B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보통 우리가 분수를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분모를 기준으로 잡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분의 1 이러잖아요. 3분의 1.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빵이 있는데 빵을 3등분 했을 때 그 중에 하나 라는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분모라는 값이 바로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빗변을 기준 잡겠다. 그쵸? 여기는 밑변을 기준 잡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애들이 사랑받는 이유. 우리가 보통 공부하지만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잖아요. 이거 쉽다고. 예. 그런데 거꾸로 해서 야, 왜 그거를 왜 C분의 B라고 그래? 나는 위아래 바꾸고 싶어. 나는 B가 기준이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를 바로 코시컨트라고 합니다. 그럼 코시컨트 세타는 뭐지? 라고 하면 이것은 사인 세타분의 1. 그래서 이것을 B분의 C라고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컨트는 뭐죠? 라고 한다면 이 시컨트라는 것은 코사인을 뒤집어 놓은 값이다. 그래서 코사인분의 1이네. 라고 해서 A분의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코탄젠트 세타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탄젠트분의 1. 바로 분모 분자의 기준을 바꿔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3개를 2개들이 쌍을 만들면 총 3종류를 만들 수 있고 그 분모 분자의 비율값의 기준을 바꾼다면 토탈 6개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6개를 배우지만 얘네들은 나는 실상 문제를 풀면 전부 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공부하더라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특징이 다양하게 할 수 있어. 하나는 연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래프도 나는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산과 그래프를 모두 다 그릴 수 있는 건 앞에 있는 애들이 가능해. 그렇다면 거꾸로 이 뒤에 있는 건 어떠냐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는 연산은 가능하지만 and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 같은 경우는 제한적이죠. 나는 하나하나의 단일한 값을 표현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구간에 관한 설명은 할 수가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값을 계산하는 연산물이 등장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이걸 확장해서 선택 과목 중에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미적분의 과정에서 코시컨트 그래프를 그리자 아니면 시컨트 그래프 그리자 코타니트 그래프 그리자 라는 말의 표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 과정을 알아두시고 왜 얘네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지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순차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먼저 확인할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인이라는 값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중요 핵심 한번 정리해 보죠. 현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C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라고? 그러면 C분의 B.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C분의 A. 탄젠트 세타는 뭐라고? A분의 B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서로가 측정하고 싶은 값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현재 얘네들은 종류가 다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사인은 높이를, 코사인은 밑변을 이렇게 관측하다 보니까 서로가 엉키면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얘네들은 연산이 안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어떡하지? 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섞이면 연산을 할 수가 없다가 된 거야. 사인과 코사인이 혼합돼 있어. 연산 안 됩니다. 코사인과 탄젠트 어떻죠? 연산 안 됩니다. 사인과 탄젠트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산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는 측정하고자 하는 그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연산이 안 된다. 마치 사람을 따지면 키하고 체중을 비교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오면 연산이 안 되네.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게 뭐였죠? 종류가 한 종류가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목표가 뭐야?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모양을 변형하겠구나 이런 거죠. 변형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변형하기가 되는 거죠. 자, 변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삼각함수의 값을 알고 있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값을 알고 있다면 이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럼 삼각함수의 값을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 중요한 건 바로 이 값을 알고 있는 거야. 값을 알고 있다면 이것은 직각삼각형을 그린 후 직각삼각형 그린 후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 이게 되는 거죠. 아, 요걸 활용하면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야. 아직은 이제 우리가 사분면 얘기 아니니까 1사분면이라는 제한 조건을 만들고 들어가 볼게. 그러면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야 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가 세타인데 여기가 2면 여기가 1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바로 루트 3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코사인 값은 얼마? 2분의 루트 3. 탄젠트 값은 얼마? 루트 3분의 1.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바꿀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삼각함수의 만약에 값을 알려준다면 삼각 B를 통해 가지고 뭐해라?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변형해 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공부하는 게 이 내용의 주 목적인 거야.
자, 그래서 요 과정 여러분들 다시 한번 책에다가 기록을 남기시면서 별표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거지만 이런 내용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삼각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후에 우리 다음 편 예고인데, 그러면 선생님 사인 세타 값이 값을 주면은 바꿀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값을 안 주면 어떡할 건데?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값을 안 주게 되면 또 그에 맞는 정리가 나오겠죠. 그게 바로 삼각함수의 상호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줄 거예요. 지금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 정리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값을 좀 매겨야겠는데, 삼각함수의 값은 뭐지? 이게 되는 거야.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비의 값입니다. 삼각비의 값. 자, 이 삼각비의 값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각도를 줄 테니까 각도를 통해서 삼각함수를 한번 만들어 봐, 이 뜻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게 되냐면 결국엔 정앵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N각형. 그래서 첫 번째로 뭘 만들었냐면 정삼각형을 만들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 정삼각형 이렇게 만들면 되지요, 이게 되는 거야. 정삼각형이면요, 한 내각의 크기가 몇 도죠? 하면은 60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3분의 파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삼각형은 뭐죠? 하면은 직각삼각형 아니잖아.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반대쪽 대변에 중점을 연결해주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이게 수직 이등분이 됩니다. 그쵸? 아, 여기 60도, 여기 60도, 요 길이 같고요. 그죠? 그러면 요게 직각삼각형이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 길이 비율이니까 여기를 1로 가정을 하면 전체 길이가 2가 되니까 여기를 2라고 하고 여기를 루트 3이라 할 수 있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60도, 즉 3분의 파이가 얼마야? 하면 2분의 루트 3,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가 되면 얼마야? 라고 하면 2분의 1. 탄젠트 60도가 되면 얼마지? 라고 하면 바로 1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삼각형을 한번 잘 들여다보니까 또 하나의 각도가 나와요. 바로 무엇입니까? 그럼 여기가 바로 30도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 모양을 따와서 다시 한번 슬쩍 바꿔주니까 여기가 직각 왼쪽에 이 중심각도 만들어 놨더니 30도예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그러면 2가 나왔고 여기가 얼마야? 하면 루트 3이 나오고 여기가 바로 1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30도도 구할 수 있다. 얼마? 2분의 1. 코사인 30도는 얼마야? 라고 하면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는 얼마야? 라고 한다면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비밀이 밝혀지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원래 기존 삼각형에서 얘가 바로 60도일 때는 이게 빗변이었죠. 빗변. 그리고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밑변을 설명해 줘요. 그리고 루트 3이 뭡니까? 하면 높이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얘가 슬쩍 각도를 바꾸다 보니까 30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밑변과 높이였던 게 싹 바뀌면서 높이던 게 뭐로 갔어요? 하면은 바로 밑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변이던 1은 다시 무슨 역할을 해요? 높이가 되는구나. 아, 그러니까 밑변은 뭐로 갔다? 높이로 갔고 높이는 밑변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 두 각도의 합이 90도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밑변과 높이의 역할이 바뀌는구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정리 한번 들어가 본다면 현재 여기가 만약 세타야,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A, B, C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에서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사인의 역할을 할 때는 여기가 바로 이제 밑변, 얘가 높이, 그 다음에 여기가 빗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인 세타가 뭐지?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C분의 B, 코사인은 C분의 A, 탄젠트라는 것은 A분의 B다 라고 표현했는데
만약 그것을 여기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바꾼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양이 슬쩍 바뀌어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바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여기가 B, 여기가 A, 그 다음에 C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높이는 이제 밑변으로 바뀐다. 그리고 밑변이던 것은 높이로 바뀐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빗변은 여전히 빗변인 상태로 그냥 두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돼버리면 바로 이렇게 역할이 바뀌는구나.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뭐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C분의 A며 그 C분의 A라는 건 원래 삼각형 돌려준다면 바로 밑변의 역할, 기존 삼각형의 밑변이 되는 거야. 사인은 높이, 코사인은 밑변. 그렇다면 이것은 뭐와 같다? 바로 코사인 세타와 같구나. 결국 사인하고 코사인의 관계가 바뀌는구나. 왜? 바로 역할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밑변과 높이의 역할이 바뀌었다. 자, 그리고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지? 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밑변의 C분의 B가 될 텐데 이 B가 기존 삼각형에서는 높이의 역할이 되면서 이거는 C분의 B는 바로 사인 세타와 같구나. 결국 밑변과 높이가 바뀌니까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젠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뭐야?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밑변과 역할이 바뀌다 보니까 여기는 B분의 A, 이것은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되면서 이것을 코탄젠트 세타라고 적어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 이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된다는 것은 결국 밑변과 높이가 바뀐다라는 메시지구나 라는 것을 공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잘 정리했다가 다음 강의 때 마음껏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또 하나 더 들어가서 정사각형이면 어떻게 될까? 라고 질문해 봤어요. 정사각형이면 이렇게 변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각선을 한번 쭉 그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도 45도고 여기도 45도야. 그러니까 변의 길이가 1이고 1로 잡아준다면 여기는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즉 2분의 루트 2가 되고요. 코사인 45도도 루트 2분의 1인 2분의 루트 2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탄젠트 45도는 바로 1분의 1이니까 바로 1이 되는구나 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는 45도 45도 같기 때문에 다른 각도를 다시 또 유도할 수는 없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비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삼각비 내용 중에서 현재 선생님이 중학교 과정부터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고2 과정의 수학 원까지를 한 번에 싹 정리해 드렸으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눈여겨받을 부분은 바로 이 부분, 요에 대한 정리를 함께 기록을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30도, 45도, 60도 요 세 개의 각도에 관련된 삼각비의 값은 꼭 외워둘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중요했던 거 뭐였어요? 삼각함수의 종류는 몇 종류? 한 종류가 됐을 때만 연산할 수 있다. 사인은 사인끼리,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끼리만 연산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각도에 관련된 이야기, 그에 따라서 삼각함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